자, 정치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해외에선 피곤한 줄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기업인들 앞에서 꺼냈거든요. 근데요, 이게 무언가 섭섭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요 얘기 좀 다뤄보죠. 자, 어제 저녁에 있었던 행사거든요. 대통령실 그 앞에 큰 이제 잔디밭 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행사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수산연수군 과제인 이재용 회장님, 우리 정부의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7% 이것이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요, 저 자리에서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서 질문들이 나오고 해서 뭐 답도 그랬는데 해외 일정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겠다. 근데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국내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다? 국내에 있으면 피곤하다? 이 뜻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해외 얘기를 한 걸까요? 자, 그래서요, 최근에 외교 일정, 해외 방문 일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 어떤 표정이었는지 영상으로 우리 제작진이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Mr. President, what would you tell Speaker McCarthy that you may make? 자, 신지호 전 의원님,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77%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 얘기. 그리고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너무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뜻은 국민들이 본인의 진가를 잘 몰라준다. 약간 섭섭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표현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칭하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이유는 야당의 그 맹목적인 그 할퀴기 비난 이런 거를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얘기, 야당의 그런 비판의 목소리 이거 안 들어서 너무 좋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요번에 이제 히로시마 G7 저도 그 특별수행원으로 같이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그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일본 총리와 함께 그 1945년 8월 6일 그 피폭 그 피해를 입은 그 제일 한국인 피폭자 위령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 총리랑 같이 참배를 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피폭 당사자들이 거기서 다들 뭐 눈시울을 붉히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는데 돌아와서 이걸 보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논평했느냐 하면은 이제는 뭐 퍼주기를 넘어서 뭐 기시다의 참모냐 뭐 들러리 외교를 하고 왔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접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국내로 들어오면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민주당이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피해자였던 그분들이 다 감동해갖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걸로 우리는 이제 한이 씻겨져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면 무조건 닥치고 반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게 옳고 그렇고 사리 판단 분별 예. 없이 무조건 이제 대통령 물어뜯기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해외 나가면 별로 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나오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정우택 변호사께 민주당 소속이신 정우택 변호사 네. 지금 신지호 전 의원님이 야당의 그런 소리 안 들어서 스트레스 안 받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 야당은 무조건 무슨 비판을 한다. 약간 이런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원폭 피해자들을 위령비에 조문한 거에 대해서 뭐 문제 삼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잘했다는 행동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왜 또 야당 탓을 합니까? 본인이 정치를 잘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지지율 잘 나오는 거야 정치 잘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야당 딸 때문에 지지율 안 오르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국내 정치에 신경 쓰기 싫고 그럼 이제 해외 일정 많이 잡으면서 그러니까 임기 후반에 해외 그렇죠. 순방을 갔다 오면은 표정이 밝아지는 게 임기 그런 경우 후반이다. 많죠. 그러니까 지지율에 좀 신경 많이 쓰이고 국내 예. 정치에서 임기 후반기 가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기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는 잘 예. 없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있고 국내 문제에서는 사실 야당 탓을 하지만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야당 탓이래요. 근데 언론에서도 예. 결국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야당이 지지율을 뭐 끌어내린다고 해서 끌어내리겠습니까? 이제 야당 탓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이제 지지율 조사가 뭐 거의 매주 여러 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에 이제 4자가 보이는 지지율 조사가 꽤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 30%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앞에 4자로 딱 바뀌어 있어요. 42.2. 이게 가장 최근인데요. 이런 지지율 비슷한 정도의 수치. 그러니까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면은 30% 중반 초반에 묶여 있다. 이런 평가였었는데 최근에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 오름세 나타나는 모습 이런 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고 받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자신감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77%에 대한 해석을 이것이 바로 진짜 지지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한 상황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얘기 계속하면 또 두 분 또 싸우실 것 같아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사실 이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뭔가 더 꽉 좀 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당정 끝나고 나서요 나온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6일, 17일 1박 2일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습니다. 야간 5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가 불명확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국민들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오늘 당정 협의가 끝난 뒤에 이제 공개가 된 내용들이에요. 뭔가 확정은 아니지만 뭐 왜냐하면 법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이 있어서 검토 추진 이런 설명이 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3가지가 돼요. 일단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요거 집회 시위 제한하겠다. 요거 추진하겠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집회 시위 여는 거 이거 너무 많은 불편을 주니까 이것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요 2가지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했죠. 자정부터 6시. 그러니까 심야예요, 심야.
새벽이죠. 이 새벽 시간대에 집회 시위 제한하는 거는 이건 법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세 가지죠. 하나 추가하면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찰 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도 좀 오늘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추진, 법 개정 추진 이런 겁니다. 아직은 이제 논의 단계에 있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래도 야당과 또 논의되는 사항이죠. 입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른 결에 반대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회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주 69시간 노동 계약 시도를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의견 좀 제가 들어보겠는데요. 일단 좀 압축하겠습니다. 여기 핵심이 세 가지예요.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집회 시위 제한한다. 출퇴근 시간에 제한한다. 그리고 심야 새벽 시간에 제한한다. 이 세 가지 내용. 이거 박종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이제 두 번째 그 심야 시위, 일몰 이후의 시위는 200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헌법 불합치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 후속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된 상태죠. 지금 민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냥 14년째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법상으로 24시간 집회 시위가 가능하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허가 당국에서 경찰이 이제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이 있는데 예. 말하자면 법이 헌법에 불합치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그 1박 2일 노숙 집회, 예. 민노총의 시위도 오후 5시 이후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숙 시위를 하면서 뭐 쓰레기 버리고 방뇨를 하고 아침에 출근길 시민들이 출근에 지장받을 정도로 예. 이렇게 아주 난잡한 이 시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경찰이 아무 조치를 안 했냐면 그 백남기 농민의 어떤 물대포 사건이라든가 이런 시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위를 제지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다 경찰 책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몸을 사리고 못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 여기 마지막 부분.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여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까지 제기를 합니다. 그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관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시위를 진압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불법 시위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노총이 이제 걸핏하면 이 시가지 집회 시위의 범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을 일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위 및 이런 불법 행위를 했던 전력 있는 단체에는 앞으로 이제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까지 이 당정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 전 의원께서는 내용 설명 충분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집시법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민노총을 정치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게 석연치 않다. 보수 집회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왜 하필 지금 이걸 좀 물어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현행되고 있는 시위 집회에 있어서 지나치게 낮에 시위라 하더라도 마이크 소리가 데시벨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주민 피해는 일상적인 부분인데 대통령까지 굳이 나서서 민노총 집회 사실은 저는 22년에 보면은 불법 집회라도 과잉 진압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전력이 있는 그러면 사실은 전부 다 교통경찰이 말하자면 음주운전에 한번 걸린 사람들은 다 운전대 내려놓으라고 해야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정당한 의미에서의 법 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 즉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노총 집회는 못하게 하겠다는 쪽으로 먼저 딱 대놓고 한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법 정신의 문제에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어디 가면 무슨 입만 열면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계속 규제. 그러면 출퇴근 시간 집회하지 마라. 밤에 하지 마라. 그럼 낮에 그러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하라.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신지호 전 의원 잠깐만요. 지금 신지호 전 의원님하고 서구대 변호사가 발언 기회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1분 30초 드릴게요. 먼저 신지호 전 의원. 그런데요,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좀 이 자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유의 허용 범위는요,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정한 자유주의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유의 허용 범위는요,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신의 자유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저 화면으로 봤지만 저 민노총의 저런 시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를 했습니까? 그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라? 그건 정말이지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안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위헌적 발상이 아닙니다. 그 제가 그 독일 같은 나라에 보면요, 어떤 주에는요, 밤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피아노를 못 치게 주법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그럼 그 독재 국가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옆집에 피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요, 이 휴일날 아침에 잔디 깎기 몇 시까지는 좀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에 좀 늦잠 잘 수 있는 그런 건데. 시끄럽다. 그렇죠. 공동체의 평온과 이거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거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독재 국가니까 이게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민노총을 때려잡기 위해서 뭐 저거 만드는 거 아니냐는데, 뭐 김남국 코인을 뭐 저기 무슨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런 거 하라고 했습니까? 민노총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평화적인 합법적인 하면 민노총이 뭐를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정근태 변호사께서 세 분 말씀 다 들어봤어요, 지금요. 하시죠, 말씀. 일단은 뭐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뭐 민노총 1박 2일 집회를 문제 삼고 있지만 내심은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잠재우겠다. 덜 나오게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매일 뭐 촛불 집회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권위주의, 독재 정권일수록 항상 그렇습니다.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헌재 판결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2009년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해 뜨기 전은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언제를 허용할 거냐는 이제 입법 명령으로 남겨뒀던 거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관저 100m 앞 집회 금지 됐었습니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했어요. 국회 앞 100m, 그러니까 국회 경계선에서 100m 집회 금지 됐었거든요. 그것도 헌재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게 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지금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제한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항상 법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왔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 절대적 권리냐 그러지만 지금 집시법에도 폭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의뢰가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고제로 돼 있지만 지금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인데 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저라면 왜 시위하겠습니까? 시위를 해도 국민들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한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뭘 자꾸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재라든지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걸 해도 다시 헌재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정치를 잘하시는 게 최대 방법이다. 집회를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이 사실은 저 법상이잖아요. 집시법 등등등 관련돼 있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말씀 보시면요. 말씀하신 거 보면 여야 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격돌할 것 같아요.